안녕하십니까. 최불암입니다. 삼선개헌이 추진될 무렵 정치권이나 언론 안팎에서 돌아다닌 유행어 중에 여촌야도란 말이 있었습니다. 여촌야도. 여당 편은 농어촌에서 나오고 야당 편은 도시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당시 경제개발이니 고속도로 혜택이니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아무래도 도시에서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여도야천입니다. 즉 여당이 도시로 파고들고 야당은 농어촌 표를 공략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의 유행어가 바로 어제 방송에 나왔던 하이웨이 전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건설 문제를 선거에 최대한 활용하자는 거였습니다. 실은 정권이 고속도로 건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야당 공격에 빌미를 준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삼선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야당 의원들을 피해서 일요일에 날치기 통과됐다. 남은 건 국민투표였다. 박정희 정권의 삼선 개헌 추진은 평화적 정권 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선 개헌은 절대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만 있으면 경제 발전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좋습니다. 맞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고속도로가 왜 경부고속도로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2년 전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 씨가 뭐라고 공약했습니까? 호남선을 복선화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됐습니까, 여러분? 김택수 총무. 그 어디서 오는 길이에요? 예, 광주 유세장에서 오는 길입니다. 방금 도착했습니다. 신민당도 광주 유세가 있었죠? 대단했다고 하던데.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이 광주공원에 한 4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야, 그거 대단하네요. 예, 아주 위협적이었어요. 예, 특히 김대중 의원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디다, 그거. 또 그 호남 푸대접 얘기합니까? 아유, 어떻게 알았습니까? 요새 고정 레퍼토리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참. 에이구,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라뇨.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킨 건 사실이잖아요. 영남은 고속도로까지 주면서 호남선은 복선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할 말은 없지 뭐. 그야 뭐 통행량이나 경제발전 차원에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고작 쌀이나 채소 같은 농산물이나 실어 나르는데 뭐 그렇게 교통수단이 필요합니까? 그건 아니죠. 정치라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다방 가면 아가씨가 쌍화차에 달걀 넣어주죠. 네. 사실 달걀이 좀 크나 작으나 영양가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옆 사람 달걀이 더 크면 심통나는 법입니다. 사무총장께서는 다방 아가씨 서비스 가지고도 차별을 따지십니까? 그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죠. 어차피 벌어진 현실이고 당면과진 투표 아닙니까? 그래서 말인데 고속도로 근처 지역은 외박 작전을 좀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외박 작전이요? 잠자리를 함께하면 사람이 가까워지잖아요. 당 소속 의원들이 불합당이 단합대회를 차 가지고 갔다가 그 차 끌고 매정하게 나오기보단 하룻밤 자는 거죠. 그거 검증된 거예요? 물론이죠.
내가 국회의원 선거 때 직접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럼 지구당에도 그렇게 지시를 해야겠군요.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경부고속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지난번 천안 오산간 개통식 때 봐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우리 취약지구가 그 경기도하고 충북 쪽인데 어차피 그쪽으로 고속도로 지나가잖아요. 고속도로를 만들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걸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요. 말하자면 이가 바로 하이웨이 전술이었는데 그런 논리가 제대로 설득됐는지 삼선 개헌은 10월 17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총 유권자의 77.1% 참여에 65.1%의 찬성으로 확정됐다. 고속도로의 정치적 이용에 대한 혐의는 또 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가 분석한 관련 기록. 경부고속도로는 처음 1971년 6월 30일 개통 예정이었다. 김정념의 증언에 의하면 박 대통령은 당초 1971년 6월 30일로 예정한 경부고속도로 전 노선의 개통 공기를 1년 앞당겨 1970년 6월 30일까지 준공할 것을 지시하여 공구별 조기 완공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1971년 대선을 염두에 두었을 듯하다. 실제로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김대중 후보는 우선 지방국도 포장 2단계로 고속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비해 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여러 고속도로 동시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고 보면 정권 연장을 위해서 경제 발전 혹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한 평가가 된다. 그러나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논설실장의 분석은 다르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농민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대하는 정서가 많았죠. 그렇게 본다면 정권 연장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밀어붙였다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죠. 삼성 개헌을 해서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권자의 그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발 전략을 들고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경제개발의 의지가 굉장히 권력 의지의 핵심 자체를 이루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후적으로 그 경제개발하는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절대적 권위주의적인 권력 시스템을 오히려 만들어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순서가 맞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대한 평가는 참 다양합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 지역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 분명한 건 최초에 박정희 대통령의 구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건 결국 그 시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정치인 박정희의 유산이 아니라 그 시대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유산인 것이죠. 그런데 역사는 대개 굵직한 사람들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이한림, 정주영 같은 이들의 그늘 아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호 1리, 속칭 신동마을. 경부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던 1969년 가을 어느 날. 음성 한센병 환자들이 사는 이 마을에 낯선 사람이 찾아든다. 누구십니까? 대한전탁공사 직원입니다. 대한전탁? 그게 뭔데요? 경부고속도로 공사 중인 거 아시죠? 그 외관 공부 중 일부를 공사 중인 회사입니다. 그런데요?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일 좀 하시겠습니까? 일당은 일반 노무자들하고 똑같이 쳐드리겠습니다.
지금이야 표현 방법이 순화돼서 한센인이라고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들은 나병 환자 혹은 문둥병자로 불렸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와서 일을 하겠느냐고 묻는 건 의외의 일이었다. 아니, 자갈 채취장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일손이 너무 딸려서요. 생각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건 알고 왔습니다. 여러분, 왜들 생각하는겨? 내는 자신 없습니다. 내 안 못 끌고 살기도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 마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 600원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일반인들 사이에 섞여서 작업을 한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인내를 감수해야 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지는 하겠습니다. 아니, 무시 좀 당하면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무엇입니까? 정부에서 정착금이라고 받았지만서도 임야 좀 사고 병아리 새끼 100마리 사고 나니까네 바닥 난기라 얘. 병아리 키우면 된다 아이가. 얘는 병아리만 먹고 살 기가. 누가 병아리만 먹고 산다 했나? 병아리 키아가 달걀내서 팔면 될 거 아이가. 지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참맛 떠온 걸 가릴 때가 아니기라 해. 한센병 환자들이 경부고속도로에 참여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한 달 후. 김보상 씨, 저 마을 분들은 좀 할만하다고 하십니까? 힘들지.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어디 가서 600원을 봅니까? 할만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또 일 있으면 시켜만 주이소.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동화건설이 외관읍에서 지천교사의 공사를 좀 해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예. 좋습니다. 저한테 십장을 시켜주이소. 그럼 제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신동천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가까운 신동천에 매일같이 몰려나가 아침부터 밤까지 자갈을 캐고 또 그것을 규정된 크기로 쌓는 고된 작업을 계속했다. 괭이, 망치, 소쿠리, 어레미 따위의 도구가 있는 대로 동원됐다. 뭐고? 아이가! 소쿠리가 밑이 빠져서 자갈이 쏟아지면서 발등을 찍었다 아이가. 좀 조심 좀 하지 그랬노. 감독님, 여자 보이소? 차라마. 누구 밥줄 끊어놓으려 하나. 내일부터 일 나오지 말라 하면 무작위고. 거기 뭡니까? 누가 다쳤어요? 아닙니다. 심심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은근한 냉대가 없는 건 아니었다. 처음엔 트럭을 타고 출퇴근을 했지만 나중엔 시외버스를 타고 멀리 출퇴근을 하기도 했는데 일반 승객들은 신동 고개마루에서 이들이 승차하면 낯을 찡그리기도 했다. 그들은 나름대로 규칙도 만들었다. 첫째, 열심히 일만 하자. 둘째, 타동네 인부들의 모범이 되자. 셋째, 남의 동네에 무한 뿌리, 호박 한 개에도 손대지 말자. 넷째, 작업장과 천막촌을 이탈하지 말자. 부득이 나갈 경우 책임자에게 말하자. 경부고속도로 외관공고공사가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그들은 시공사들에게 제발 떠나지 말고 마지막 날까지 일해달라는 간청까지 받았다. 최소한 열심히 일만 하자와 다른 인부들의 모범이 되자는 수칙만큼은 확실하게 지켜진 셈이다.
사실 한몸 수수리기 벅차고 하루 끼니 걱정하던 그분들이 경부고속도로의 효관이 경제발전이니 그런 것들에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훗날 그분들은 자신들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참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들